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좀 복습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저희 제3보험을 나갔어요. 제3보험. 몇 페이지냐면 우리 교재 188페이지. 188페이지 보실게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했던 내용들 간략하게 좀 복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188페이지 교육교재. 교육교재 188페이지 보시면 제3보험의 개요라고 나와 있어요. 제3보험의 개요에서 1번에 보시면 제3보험의 의미 첫 번째 줄 체크를 해드렸죠. 제3보험이란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적 특성과 생명보험의 정액보상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보험이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레이존이라고도 한다라는 것. 자,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제3보험의 종류라고 나와 있는데 괄호 안에 보시면 상해, 질병, 간병보험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앞글자만 따서 상질간 이렇게 외워두시라고 했어요. 제3보험에는 상질간이 있다. 그래서 제3보험 종목에 해당하는 것은 내지는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했으니까 상질간에서 좀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포인트 보시면 체크 표시가 두 가지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체크 표시 보시면 제3보험 계약에서 보장하는 사례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제3보험에 대한 배상 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배상 책임 손해, 그리고 두 번째 줄 일상생활 중 실수로 제3자를 다치게 하여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배상 책임, 그리고 세 번째 해외여행 중 비행기 사고로 행방불명된 경우 수색비용을 지급하는 보험 수색비용 해가지고 배상 책임이라든지 수색비용은 제3보험과 관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것 알아두셔야 돼요.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속지 말고 다시 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제3보험은 손해보험, 생명보험 및 보증보험의 세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보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가 틀렸다라고 했죠? 보증보험 아니라고 했죠. 보증보험은 아니다. 옆 페이지로 가서 189페이지 보실게요. 189페이지 3번에 보시면 제3보험의 법령상지위라고 나와 있어요. 법령상지위 첫 번째 줄 체크해드렸죠. 우리나라의 보험업법에서는 제3보험을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보험업으로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해서 보험업법 동그라미 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제에서 제3보험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했죠. 그러면 정답은 보험업법이라고 했어요. 보험업법. 그리고 거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손점 생보사가 겸용하는 종목이 및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이 얘기는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적 성격하고 생명보험의 정액보상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에서도 이 제3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생명보험 회사에서도 이 제3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점 생보사가 겸용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속지 말고 다시 보자. 마지막에 보시면 제3보험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 영역으로 보증보험에서 회사에서만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법이 아니고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보험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했고 보증보험 회사에서만 영위할 수 있다? 틀렸죠. 보증보험 회사가 아니고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에서 겸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뒤로 넘겨서 190페이지. 190페이지 제3보험의 특징에서는요, 2번 보시면 제3보험 보상 방식 나와 있어요. 제3보험 보상 방식 첫 번째 줄 체크를 해드렸는데, 제3보험의 보험금 보상은 실손보상 방식과 정액보상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문제에서 실손보상만 가능하다라든지 정액보상만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걔는 틀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실손보상이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실손보상이란 위에 말풍선 보시면 입통원 의료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실손보상하는 거는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만 실손보상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정액보상하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의미를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옆에 보시면 보험사고의 발생 시 실제 손해액만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실손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손해액만을 보상한다. 이런 거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의료실비담보라든지 벌금담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체크하고 보시면 되시고요. 거기서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세 번째 줄 끝에 즉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도 체크를 해드렸어요. 실손보상을 적용하는 재산보험계약이 여러 개 존재하고 개별 계약에서 보상하는 보험금의 합계가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큰 경우에는 독립책임액 비례보상 방식에 따라 비례보상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넘는 초과 이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고 해서 비례보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얘는 실손보상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 아셔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급부 보시면 조그만 글씨 급부 나와 있죠. 거기 바로 밑에 줄 보시면 이에 비하여 정액보상 방식이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액보상 방식이란 거기도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실손보상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보험 사고 발생 시 미리 정해진 급부를 제공하는 것에 반한다. 그래서 정해진 만큼 주는 것은 정액보상이다라는 것 개념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에 보시면 재산보험 가입 제한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제가 옆에다가 괄호하고 뭐라고 적어드렸냐면 무효사유라고 적어드렸어요. 무효사유. 그래서 이 무효사유는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냐면 두 번째 줄에 색깔 칠해져 있죠.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어서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15세 미만, 심신상실,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이 무효다. 15세 미만자의 질병치료비 보험은 무효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질병치료비 보험은 무효가 아니에요. 사망이 무효다. 자, 옆 페이지로 갈게요. 옆 페이지로 가서 191페이지에 4번에 보시면 재산보험 상품 개발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두 번째 점 보시면 손해보험사 땡땡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죠. 주계약이 상해보험인 경우 저축성보험 15년 이내로 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문제에서는 저축성보험에 대해서 시험이 나온다고 했어요. 저축성보험 조건 첫 번째가 주계약이 상해보험, 보험기간은 15년 이내라는 거 조건을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심화학습이 나와 있고요. 그 심화학습 지나가지고 그 밑에 내용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 재산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은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게 된다라고 해서 계약자 적립액의 개념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관상 보장하지 않은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 이렇게 물어보면 계약자 적립액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심화학습 볼게요. 심화학습 재산보험의 특징에서 두 번째 줄에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 재산보험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 보장은 특약으로만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질병 사망에 대해서 문제에서 잘 물어봐요. 그래서 질병 사망은 항상 특약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만기는 몇 세다? 80세 가입 금액은 개인당 2억이고 그리고 얘는 보장성 보험이다 라고 해서 이 네 가지 특징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질병 사망.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적용 문제 지나서 마지막에 속지 말고 다시 보자 첫 번째 보시면 다른 회사 가입 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경우에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틀리는 내용에 해당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장래 소득 상실분 및 위자료를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망보험금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액보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자료라든지 뭐 소득 상실분 관련이 없어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질병보험은 실손보상만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보상 방식 해가지고 알려드렸죠. 정액보상, 실손보상 모두 가능한 거예요. 모두 가능하다. 네 번째, 손해보험, 생명보험 및 보증보험의 세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보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보증보험은 아니다 라고 했죠. 보증보험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무효 요건은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무효 요건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냐면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라고 했죠. 상법.
자, 뒤로 넘기실게요. 넘겨서 192페이지. 192페이지 보시면 상해보험의 이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상해보험에서는 2번에 상해사고의 요건을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상해사고의 요건은 급격, 우연, 외래 해서 이 상해사고라고 하는 것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해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간단하게는 다음 중 상해사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 우연, 외래 이 세 가지 요건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3번 보실게요. 3번 상해보험의 특징. 상해보험의 특징에서 구분 밑에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험에 가입하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항상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보험 가액의 뜻은 가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은 가격을 매길 수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상해보험에서는 보험 가액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옆으로 넘어가서 193페이지에 두 번째 칸 보시면 피보험자의 동의라고 하는 부분 거기서 1번 옆에 내용 보시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아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의 사망보험을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그 가족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요. 그렇지만 다시 제목으로 넘어가서 피보험자의 동의 밑에 보시면 단체보험은 생략 가능이라고 나와 있죠. 단체보험에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서 일일이 동의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의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구별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보험 수익자 지정 보실게요. 보험 수익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보험 수익자라고 했어요? 보험 수익자?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험 수익자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계약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계약자는 돈 내는 사람, 보험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는 사람을 계약자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 내는 사람이 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옆에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보시면 중대한 과실의 담보라고 나와 있는데 중대한 과실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중과실이라고 해요. 중과실. 중과실에 대해서는 보상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죠.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중과실은 보상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뒤로 넘어가실게요. 뒤로 넘겨서 195페이지 보실게요. 195페이지. 195페이지 상해보험의 특성 보시면 1번에 보험료의 산출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험료의 산출 그 바로 밑에 빨간색 글씨 보시면 직업 및 직무의 위험도에 따라서 3등급으로 구분해서 보험료를 책정한다. 그래서 이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가 보험료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직업이나 직무. 그래서 그 위에 말풍선 보시면 피보험자의 근무 연수라든지 가족력이라든지 보험 사고 이력이라든지 과거 치료 내역 같은 것들은 고려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직업, 직무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번에 보시면 직업 등급 1급, 2급, 3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상해 1급 보실게요. 상해 1급에는 사무직 근로자가 있어요. 사무직 근로자. 그래서 1급에는 사무직 근로자가 있다라는 거 체크하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해 3급, 3급에는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있다. 그래서 각 급수에 따른 직업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자, 나번에 보시면 보험료의 크기라고 나와 있는데 보험료의 크기는 몇 급으로 갈수록 비싸진다? 3급으로 갈수록 비싸진다.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은 3급 쪽으로 벌어지는 거 체크하고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부등호의 방향을 반대로 해서 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 3급 쪽으로 갈수록 벌어진다라는 거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뒤로 넘겨서 196페이지 보실게요. 196페이지. 196페이지 3번에 보시면 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괄호 안에 보시면
보험회사의 면책사항이라고 나와 있죠. 예, 보상하지 않는다, 면책한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가번에 보시면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보상하지 않는, 즉 면책하는 아래 손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1번, 2번, 3번 보시면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계약자의 고의예요. 고의. 고의는 일부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1번 다시 보시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거기 체크하시라고 했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라고 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임신, 출산, 산후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친 게 아니잖아요. 상해가 아니기 때문에 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고요.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병, 폭동 이런 것들 보상하지 않아요. 자, 당구장 표시 볼게요. 그 밑에 빨간색 글씨 천재지변, 지진을 포함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보상한다 해가지고 그거 하나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나번에 보시면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생긴 아래 행위로 인한 손해 해가지고 그 밑에 색깔 칠해져 있는 내용들 보시면 다 위험한 활동들이고 취미고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면책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시험에서는 2번에 보시면 2번에 모터보트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줄 끝에 색깔 안 칠해져 있어요. 시운전 색깔 안 칠해져 있어요. 시운전 보상하지 않아요. 보상하지 않는데 괄호 안에 보시면 다만 공용 도로상에서 시운전하는 동안에는 보장을 한다라는 거 해서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시운전은 보상하지 않지만 공용 도로상에서의 시운전은 보상한다. 자,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197페이지. 197페이지 하단으로 가서 보시면 4번에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라고 나와 있어요. 가번에 보시면 정액보장 상품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지급 조건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항상 보험 기간 중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문제에서 보험 기간 이전 이런 식으로 틀리게 되거든요. 항상 보험 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했을 경우 직접 체크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직접 또는 간접 결과로서 사망했을 경우 해가지고 간접 들어가면 걔는 틀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라고 나와 있죠. 여기도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실종 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 문제에서는 실종 신고 후 1년 후, 2년 후 해가지고 1년, 2년 기간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다 틀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동그라미 5번도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 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뒤로 넘겨서 198페이지. 198페이지 적용 문제 지나서 속지 말고 다시 보자도 지나갈게요. 2번에 보시면 후유장애 보험금 나와 있는데 이 후유장애 보험금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지급 조건이 나와 있어요. 지급 조건 초록색 칠해져 있는 부분 보시면 항상 보험 기간 중이라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보험 기간 중 진단 확정된 상해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애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이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험에서는 동그라미 3번 한시 후유장애가 잘 나와요. 이 한시 후유장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 그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해서 한시장애 5, 2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죠. 5, 2, 5년 이상 20%. 이 5년 이상 20%이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괄호 넣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해서 한시장애 5, 2라고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그 바로 밑에 줄도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을 위한 장애 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해 발생 후 180일이 되는 날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 지급률로 결정한다라고 해서 180일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문제에서 180일 대신에 2년이라고 틀리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체크하고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우리 교육교재 198페이지 보실게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초록색 칠해져 있죠. 신체의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후유장애 보험금은 신체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지급액이 결정되는 거지 연령에 따라서 지급된다, 성별에 따라서 지급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나오니까 이거 잘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것도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옆 페이지로 가서 199페이지 심화학습 보실게요. 심화학습 손해보상 후의 계약 두 번째 줄에 빨간색 글씨 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합산해서 지급한다. 그래서 제가 뭐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어깨하고 허리에 후유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부위가 다르니까 합산해서 지급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또 이어서 빨간색 글씨 보시면 동일한 신체 부위의 장애분류표상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요거는 우리 보험회사에서 어깨부터 손목까지를 같은 부위라고 보는데 어깨하고 뭐 손목에 후유장애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높은 거 하나만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밑으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속지 말고 다시 보자. 그 밑에 3번에 보시면 진단보험금, 입원보험금, 수술보험금, 간병보험금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정액 보상하는 거예요. 정해진 액수, 내가 가지고 있는 액수를 지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실손보상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실손보상하는 거는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만 실손보상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정액보상하는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정액보상은 중복기한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중복해서 지급을 해요. 그래서 암진단금 DB에 얼마, DB에 5천만 원, 현대해상에 3천만 원 있으면 중복해서 다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실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한다고 했어요? 비례 보상한다라고 했죠. 비례 보상. 그래서 구별해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2번 급여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2번 급여금은 2번 일당하고 같은 말이라고 했죠. 2번 일당. 그래서 2번 일당도 마찬가지로 정액 보상하는 거예요. 내가 1일당 5만원 지급하는 담보 가지고 있다. 그러면 20일 입원하면은 100만원 주는 거겠죠. 해서 정해진 액수만큼 주는 거고요.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다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만 옆에 주황색 칠해져 있는 부분. 상해 입원 일당의 지급 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한다. 180일 체크하고 알아두시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 옆에 말풍선에 보시면 90일이라고 나와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90일이라고 나오면 걔는 틀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180일 체크하고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뒤로 넘겨서 200페이지. 200페이지 나번에 보시면 실손보장 상품이라고 나와 있죠. 실손보장 상품, 실손의료보험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얘는 2021년 7월 이후에 판매되고 있는 실손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손과 내용이 다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기업번의 보장 내용 보시면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상해급여, 질병급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특별약관은 상해비급여, 질병비급여, 3대 비급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실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 구성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잘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밑에 보시면 할인할증 제도라고 나와 있어요. 이 지금 판매되고 있는 실손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보험금을 청구해서 많이 받아가면 할증이 되고 청구하지 않으면 할인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할인할증 제도가 있는데 거기 밑에 표 보시면은 구분 옆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험에서는 4등급이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어요. 4등급은 몇 %냐면 200% 할증이 된다라는 것. 시험 문제에서는 200% 대신에 300% 해가지고 숫자 틀리게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밑에 빨간색 글씨도 체크하고 보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된다. 그리고 얘는 직전 1년간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이 기준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보험료 차등 적용에 제외되는 대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도 문제에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답으로 나오는 거는 그 밑에 빨간색 글씨 보시면 노인장기 요양법상 장기 요양 대상자 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받은 자 해가지고 요게 정답으로 나오니까 제외되는 대상 물어보면 요거 하나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옆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계약 전환 철회. 실손, 기존에 구실손 갖고 있던 분들은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어요. 구실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적은 대신에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갱신될 때마다. 그래서 이거 매달 납입하는 게 부담이 되면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전환을 했다가 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어떨 때 처리할 수 있냐면 4세대 실손으로 계약 전환 후 6개월 이내에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 전환 철회가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밑에 속지 말고 다시 보자 보시면 기본형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특별 약관만 가입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틀렸다라고 했죠. 기본형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특약은 선택하는 거라고 했어요. 선택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뒤바뀌었어요. 그리고 뒤로 넘길게요. 그 실손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 프린트물로 다시 정리하도록 하고요. 뒤로 넘기실게요. 뒤로 넘겨서 쭉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시고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207페이지. 우리 교육교재 207페이지 보시면 그 밑으로 내려와서 주황색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 6번에 단체 실손 의료보험과 개인 실손 의료보험 간 연계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실손은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중복 보상한다고 했어요? 비례 보상한다고 했어요? 비례 보상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손, 개인 실손도 있고 단체 실손도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밑으로 내려와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개인 실손 의료보험 중지 재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뒤로 넘길게요. 뒤로 넘겨서 208페이지. 개인 실손, 단체 실손 두 개가 다 있는데 개인 실손을 중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표를 보시면 구분 밑에 중지 보시면 두 번째 칸에 신청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신청 기준은 개인 실손 의료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한 계약에 한해서 중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재개 보실게요. 재개 그 옆으로 가서 신청 방법 그 밑에 재개 심사 보실게요. 재개 심사 보시면 그 옆에 내용 초록색 단체 실손 의료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시에는 무심사 재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거 간단하게 보시고 그 밑에 재개 상품 보실게요. 재개 상품이 시험에 나와요. 그 옆에 내용 보시면 기존 중지 시점의 상품 또는 계약 재개 시점에서 보험회사가 판매, 보유 중인 실손 의료보험 상품으로 보장을 재개한다. 그래서 재개를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던 실손으로 재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개하는 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손으로 재개할 수 있어요.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동그라미 3번 보실게요.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단체 실손의 개인 실손 의료보험 전환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경우는 개인 실손이 없었는데 회사에서 가입시켜가지고 단체 실손을 유지하고 있다가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실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구분 밑에 전환 대상 보시면 전환 신청 직전 5년간 단체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 중 개인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자 그래서 그거 체크하고 보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신청 방법 보시면 단체 실손 의료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1개월 체크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아무 때나 전환 신청한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지 얘를 전환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옆 페이지 넘어가서 전환 심사 보시면 직전 5년간 단체 실손 의료보험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200만원 체크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에서는 200만원 대신에 300만원 해가지고 금액 틀리게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 알아두시면 되시고 10대 중대 질환의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 무심사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
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5번 보험금의 지급 볼게요. 보험금의 지급 1번에 보시면 그 줄 끝에 초록색 칠해져 있는 부분,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3영업일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간병이 필요할 때를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나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신체 손해보험금이라고 나와요. 신체 손해보험금은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한다라는 것. 자, 그리고 3번 보험금 지급을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거기도 체크하고 보시라고 했죠. 피보험자 동그라미 또는 보험 수익자 동그라미,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을 한다라고 해서 이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이 가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고, 그리고 청구를 하게 되면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지급을 한다. 해지연금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얘는 내가 청구해서 받을 보험금이 있는데 지급을 안 해주니까 땡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하는 거지 해지연금은 관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기일 내에 3영업일 이내에 줘야 된다라고 했죠.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한다라고 해서 보험계약 대출 이율 체크하고 보시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물어본다라고 했죠. 보험회사가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산액 기준이 되는 이율을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죠. 그러면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 정답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뒤로 넘겨서 210페이지. 210페이지 기타 상해 위험 보장 관련 상품이라고 나와 있고요. 1번에 교통상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가번, 나번은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들 한 번씩 보시라고 했어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나번에 밑에 보시면 표가 있죠. 교통상해보험에서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종류 해가지고 그 표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자동차하고 기타 교통수단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자동차에 뭐가 있는지 기타 교통수단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왼쪽에 보시면 자동차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자동차에서 두 번째 줄에 주황색 칠해져 있는 부분 보시면 이륜 자동차라고 나와 있죠. 이륜 자동차, 자동차 들어가 있으니까 자동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점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구종건설기계라고 나와 있죠. 구종건설기계도 자동차예요. 그래서 그 밑에 당구정 표시에 구종건설기계 정리가 되어 있죠. 땡땡 옆에 보시면 덤프트럭 체크하고 보셔야 되고요. 그 옆에 타이어식 기중기, 그 옆에 콘크리트 믹서트럭,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밑에 줄에 타이어식 굴삭기,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도로보수 트럭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구종 건설기계로서 자동차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옆으로 가서 기타 교통수단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기차 옆에 전동차 있죠. 전동차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가서 주황색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스쿠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이런 것들은 다 기타 교통수단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4번의 끝에 보시면 주황색으로 쭉 칠해져 있는 부분,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이 아닌 도로 운행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한다라는 거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이 교통상해에서는 대상이 뭐든지 간에 도로에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해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하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옆 페이지 211페이지에 적용 문제 1번 보시면 교통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이 4번이 됐었죠. 아스팔트 살포기가 도로 운행 중 발생한 손해 해서 여기서는 아스팔트 살포기가 나와 있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덤프트럭이라든지 아니면 농업기계라든지 해가지고 대상이 다른 것들이 나와요. 어쨌든 도로 운행 중 발생한 손해는 교통상해보험에서 보상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2번 교통상해 관련 주요 상해담보에서 가번에 보시면 효율교통상해라고 나와 있죠.
이 휴일교통상해에서는 휴일의 범위를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밑에 빨간색 글씨 보시면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을 포함한 법정 공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까지 휴일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위에 말풍선 보시면 휴가기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휴가기간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휴일교통상해 했고요. 2번에 보시면 책임의 시기라고 나와 있는데 책임의 시기는 개시는 0시, 종기는 24시 해서 시간을 알아두셔야 돼요. 개시는 0시, 종기는 24시. 그리고 그 동그라미 2번 책임의 시기 땡땡 옆에 보시면 사고 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적용 문제 1번 보시면 휴일교통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휴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휴가기간이죠. 휴가기간은 아니다. 뒤로 넘겨서 212페이지. 212페이지 나번에 보시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이렇게 나와있죠. 거기 주황색 칠해져 있는 부분들 다 보셔야 돼요. 대중교통수단의 탑승 중, 대중교통수단의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하던 중, 그리고 승강장 내 대기 중 사고 다 보상한다. 문제에서는 승강장 내 대기 중 사고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아니고요. 보상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밑에 심화학습 보시면 대중교통수단이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대중교통수단이랑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괄호 안에 전세버스 및 렌트카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다라는 거. 그래서 전세버스, 렌트카는 대중교통수단 아니다라는 거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그 밑에 적용 문제 1번 보시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보험에서 대중교통수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전세버스, 렌트카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보험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냐면 1번에 첫 번째 줄 끝에 초록색 칠해져 있는 부분 신체 보조 장구는 제외다라는 거. 신체 보조 장구는 제외다. 그리고 2번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영업 목적 체크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두 가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신체 보조 장구 그리고 영업 목적. 그래서 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보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지문이 상당히 긴데 그 긴 지문 다 읽으실 필요 없이 신체 보조 장구하고 영업 목적 들어가는 거 골라내시면 된다라고 했죠. 자, 옆 페이지로 가서 213페이지. 단체상해보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번에 단체의 종류 나와 있죠. 단체의 종류는 제가 그 밑에 표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먼저 첫 번째 칸에 1종 동그라미 치시라고 말씀드렸고 1종은 그 밑에 급여단체라고 한다라고 했죠. 급여 동그라미. 그래서 1종은 급여. 이거 매칭이 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1종은 급여고 그리고 그 옆에 내용 보시면 동일한 회사라는 것 그리고 그 옆에 빨간색 글씨 근로자 그래서 동일한 회사 근로자 대상으로 하는 것은 1종 급여단체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2종은 법정단체라고 한다라고 했죠. 2종은 법정단체 여기에 해당하는 게 비영리 법인단체 동업자 단체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칸에 3종은
규약단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 옆에 내용 체크하고 보시라고 했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이런 내용이 나오면 3종 규약단체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칭이 되셔야 되고 각각의 내용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비영리 법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장난 많이 친다고 했죠. 비영리 법인단체는 뭐 1종 단체다 3종 단체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많이 내기 때문에 비영리 2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어요. 비영리 2종이다. 나번에 보시면 피보험자의 변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피보험자의 변경 당연히 가능해요. 단체 보험에서는 사람이 들고 나고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변경이 가능한데 자동적으로 변경된다라고 나오면 걔는 틀리는 내용이고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서 변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 4번에 보시면 단체 보험에서의 타인 사망 계약이라고 나와 있죠. 원래 타인 사망 계약은 계약 체결 시까지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단체 보험의 경우에는 어떻다고 했어요? 동의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뒤로 넘기시면 이제 질병보험의 이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11시에 해드리도록 하고 저희 지난 시간에 실손의료보험을 해드렸어요. 제가 프린트물 드렸었죠. 그래서 요거 프린트물까지 복습을 하고 쉬도록 할게요. 실손 문제가 많게 나오면 5문제까지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잘 익혀두셔야 되고요. 일단은 제가 실손 드렸던 거 보시면 우리 실손에는 3가지가 있다라는 거. 3가지. 유병역자 실손, 노후 실손, 일반 실손 이렇게 3가지 실손이 있는데 이 3가지 실손은 보험료가 1년마다 갱신이 돼요. 1년마다 갱신이 된다라는 것. 변동이 있다라는 거죠. 1년마다. 그리고 유병역자 실손하고 노후 실손 묶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3년마다 재가입한다라는 거. 3년마다 재가입. 그리고 아까 정리했던 일반 실손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재가입하는 구조예요. 먼저 왼쪽에 보시면 유병역자 실손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병역자라고 하는 거는 아팠던 사람이죠. 병력이 있었던 사람이 가입하는 실손인데 얘는 기본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번에 보시면 기본형이라고 나와 있죠. 얘는 상해 입원 동원, 질병 입원 동원 해가지고 기본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적에 고지해야 되는 사항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유병역자 실손 같은 경우에는 이걸 최소화해서 3가지만 물어봐요. 325 해가지고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소견 받은 게 있는지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이력이 있는지 5년 이내에 암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지 해가지고 325를 묻는다라는 거 숫자 325 기억을 해두시는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그 밑에 별표시 보시면 3개월 이내에 수면제, 진통제 상시 복용 여부는 묻지 않는 거예요. 질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그거 하나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3번째 보시면은 처방조제라든지 도수치료는 보상하지 않아요. 특히나 처방조제, 아팠던 사람들은 약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어떤 회사든지 간에 손해보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자기부담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기부담금은 급여나 비급여 동일하게 30%다라는 것. 자, 옆으로 가서 노후실손 보실게요. 이 노후실손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가입하는 실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번의 기본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상해의료비, 질병의료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번에 특약은 상급병실 특약, 요양병원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노후실손의 상품 구조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상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익혀두셔야 돼요. 자, 옆으로 가서 이제 일반 실손 보실게요. 일반 실손 보시면 5년마다 재가입하는 거고 1번의 기본형은 상해급여, 질병급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2번의 특약은 상해비급여, 질병비급여, 3대 비급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구성 알아두시라고 했죠. 구성 알아두시라고 했고요. 1번 기본형 먼저 보실게요. 기본형은 상해급여, 질병급여고 얘네들은 입통원합선에서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숫자, 금액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통원의 경우에는 회당 20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옆으로 가서 보시면 자기부담금이라고 나와 있죠. 이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20%예요. 20%.
20%라는 게 기본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시고, 그리고 통원의 경우에는 20% 혹은 의료기관별로 공제금액 10,000원, 20,000원 달라요. 10,000원은 어떨 때 10,000원이냐면 의원이나 병원이나 보건소 이럴 경우에 10,000원을 공제하고요. 그리고 20,000원은 상급이나 종합 들어가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20,000원을 공제한다라는 거.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2번에 특약 보시면 상해비급여, 질병비급여, 3대 비급여가 있는데 상해비급여, 질병비급여는 위에 기본형하고 내용이 동일해요. 입통원합선에서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고 통원은 회당 20만 원을 보상을 해요. 그런데 이 특약의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이 되어 있어요. 횟수 100회 한도다라는 거. 100회 한도.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3대 비급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3대 비급여에도 뭐가 있는지 아셔야 돼요. 먼저 비급여 도수, 그리고 그 밑에 비급여 주사, 그리고 비급여 MRI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비급여 도수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체해 충격파라든지 증식 치료가 있는데 제가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치료예요. 도수, 체해 충격파, 증식 치료 해가지고 세 가지인데 얘네들은 35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50회 한도로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체해 충격파, 증식 치료, 그리고 도수 치료 각각 해서 50회가 아니고 다 합산해서 50회 보상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급여 주사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50회. 그리고 MRI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횟수의 제한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부담금은 비급여 특약의 경우에는 30%예요. 자기부담금 30%고요. 그리고 통원의 경우에는 30% 혹은 의료기관에 관계없이 3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기타 사항 보실게요. 기타 사항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연간 자기 부담금이 2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전액을 다 보상한다. 지금 자기 부담금이 20% 내지는 30%가 있잖아요. 요거 다 합산해서 200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자기 부담금 없이 전액을 다 보상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상급 병실료의 경우에는 비급여 병실료의 50%, 일일 평균 10만 원 해가지고 50% 10만 원 기억하셔야 돼요. 괄호 넣기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법의 미적용 시에는 40%를 보상한다. 그래서 40%라는 거 체크하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4번에 보시면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판매하고 있는 실손은 5년마다 재가입하는 구조라고 했어요. 그러면 재가입을 한다라는 내가 의사표시를 해야지 그 계약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치료를 받고 있던 중에 만료가 됐다 그러면 만료가 됐다고 바로 보상이 종료가 되는 게 아니고 만료일로부터 180일까지는 보상한다. 그리고 통원의 경우에는 180일 한도 내에서 90회까지 보상한다라는 것. 그래서 180일, 90회 이런 것들 괄호 넣기 문제에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체크하고 잘 보셔야 돼요. 자, 4번.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1번부터 4번까지 얘도 다 빠짐없이 보셔야 돼요.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치과나 한방의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반대로 치과나 한방의 급여 부분은 보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도 보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도 보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의료진 실수로 인해서 감염됐을 경우에는 보상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요 한 페이지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잘 정리해서 보시면 되시고, 우리 쉬었다가 11시 5분에 질병보험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